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수재들, 그 아이들의 또 공부 비법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점을 연달아서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했었죠? 틀린 문제, 자기 자신의 약한 문제,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대체 무엇을 할까요? 대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 겨울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기 때문에 다음 학년 넘어가서도 별 무리 없이 성적의 향상이 될까요? 알고 싶으시죠? 하지만 정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세상에서 어려운 질문의 정답도 모두 단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리는 단순하단 말이 있죠. 네, 이번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겨울방학 때 주로 집중하는 것은 선행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습에 치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고등학생을 만났었어요. 그 학생을 컨설팅으로 했는데 수학에 굉장히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에 영 바닥을 치니까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고2 때 올라가서 자기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왔는데 고2 과정을 미리 선행을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가 고등학교 1학년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거 선행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하면서 차라리 고1부터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고1 모든 것을 수학을 무조건 올인할 것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약간 의구심을 가졌죠. 만약 자기가 고2 거 선행도 못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것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부족한가 봐요.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중3 수학을 점검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중3 수학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를 않았었거든요. 중3 때요. 그래서 중3 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차근차근 수학을 복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가 미처 몰랐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자기가 자신의 수학에 잘 적용을 못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면서 겨울방학을 마쳤습니다. 고2 때 성적이 3등급까지 수학이 올라갔어요. 1학년 때는 성적이 차마 그 예상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낮았습니다. 하지만 고2 때 3등급을 올라가면서 3등급 그 라인을 꾸준히 수학을 유지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선행도 하지만 선행도 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복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옛날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행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차가 완전히 옛날 고물차인데 그 고물차에다가 기름을 만땅 집어넣는다고 해서 차가 나갈까요?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차를 수리해야 합니다. 차를 수리하는 과정이 있고 나서야 기름을 부어서 차가 쌩쌩 나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 지금 복습을 안 했다라는 그 상태는 지금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 다음에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복습을 하면서 뭘 하는 거죠? 차를 고치고 차에 기름칠하고 그러면서 광을 내면서 기름 넣을 준비를 하는 단계가 바로 복습입니다. 그럴 때 기름이라는 선행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 일취월장하는 거지 무조건 주입만 한다고 해도 되진 않아요. 더구나가 한국 같은 경우는 수업이 주입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막 듣고 여러분 주입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입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것을 다 만들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가 머리가 좋다, 좋은 아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수업 들은 내용 쏙쏙 모든 걸 100%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복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 반드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반면에 이제 또 이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제가 또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이건. 근데 이 특성만 안 따라하시면 괜찮아요.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특성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이제 예비고 3 중에 제가 좀 알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 정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인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2점대 초반을 찍었습니다. 정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물론 생활기록부 관리는 뭐 잘 되고 있는 학교인 만큼 내신 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 공부 스타일을 봤거든요. 그 학생 절대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이 아닌 주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뭐 팀 프로젝트도 하고 수행평가 같은 건 같이 하고 뭐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시험에 딱 다가오는 3주 전에는 혼자서만 조용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상당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말씀 뭐냐면 제가 쭉 아이들을 보면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공부하다가 엎어져요. 그러다가 조금 공부하다가 휴대폰 봐요. 조금 공부하다가 화장실 가요. 그리고 조금 공부하다가 커피 마시러 가요. 이 아이가 조금 공부한다고 하는데 제가 대략 봐서 한 10분 공부했나? 10분 공부하고 10분, 15분 뭐 이거 시간 보내고 또 10분 공부하고 10분, 15분 호송세를 보내고 그 공부 될까요?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는 공부를 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중요한 건 학습량, 여러분들이 정확히 몇 시간을 집중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몇 시간 앉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 뭐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아들 스터디 카페 많이 갑니다. 제가 뭐 컨설팅 하는 많은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 보면 대부분 그래. 스터디 카페 마실 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이것도 많잖아요. 지켜보니까 공부하다가 뭔 마시러 가요. 공부하다가 뭐 이것 해요. 집중을 못 해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공부 정말 자기 나름대로 관리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데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몰입을 하면서 최대한 집중합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앉아있는 시간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뭘로 측정하냐면 학습량을 측정을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얼마나 많이 틀린 것을 분석했는지를 공부하지 몇 시간 앉아서 내가 공부했다라고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중요한 거죠? 고장난 차를 고치려는 복습이라는 과정 반드시 중요하죠. 복습과 선행 같이 겸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습과 선행을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1순위는 복습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습 없이는 선행 역시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집중해서 공부한 학습량만이 여러분의 노력한 흔적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내년 역시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순리대로 잘 풀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